그렇게 이제 경로를 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주 기자가 이번에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 버전과 달리 자 공천에 김영선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윤석열 그 공관위원장이 1원까지 거론되는 이제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될 만한 내용을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확보했을까?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았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확인 취재를 했잖아요. 그 말은 조선일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저기 왜 보도를 안 했냐. 네. 이렇게 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명태균이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보도를 안 했는데 주 기자한테 넘어간 거 보니까 나한테 독점적으로 준 약속을 깬 거다. 명태균이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주진우가 폭로했다는 얘기는 그 USB를 나뿐만 아니라 주진우한테도 준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는 거지. 네. 그 조선일보의 김 기자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저기 명태균이 조선일보의 김 기자한테 준 거는 용산에 전해주라 그랬는데 자기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 네. 뭐 남보고 뭐 약속을 깼다마다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지. 배달 사고가 났는데. 예.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좀 이제 보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산과 연결할 수 있는 메신저를 계속 찾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좀 보도한 내용도 이 메신저 중에 한 분이 본인은 못 받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었고 네. 그분한테 확인을 하기를 명태균이 주진우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내느냐 지금도 여전히 소통을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추정건데 저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은 아니다. 두 사람이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가지고 줄 테니까 김건희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명태균이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합리적 추론과 취재를 좀 종합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것이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측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핵심은 김건희와 연결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어찌 됐든 이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왜 그 시점에 터뜨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지. 또 질문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이게 거. 받은 시점이 받은 10월 거, 달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왜 이걸 그러면 뭐 조선일보는 내부 사정에서 딜을 했다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것도 먼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확보했던 주진우 기자는 왜 이것을 들고 있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때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야당에서 말을 안 듣네 하는 이제 네.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아주 흐릿한 육성으로 윤석열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털었을 텐데 더 명징하게 윤석열 그리고 윤상현 김건희가 개입했던 걸 왜 털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는 그때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메신저 역할을 할 줄 알고 줬는데 메신저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안 알려졌죠. 안 알려졌죠. 예. 근데 이미 조선일보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최근에 주 기자가 민태균하고 접견도 하고 그리고 이성은 씨 부인도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때 혹시 받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조선일보 폐간 녹취록이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그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이고요. 그건 다른 건이고. 앞에 이야기했던 김영선 공천 개입했다는 그렇지. 확실한 증거 두 그거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 있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조선일보 김 기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조선일보 들어오기 전부터 윤석열하고 한 몸이에요. 항상 우리 총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윤 갈등이 이제 2020년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그 감찰이 내려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대비한 그 말하자면 감찰에 대한 윤석열 측 입장이
언론의 단독 보도가 좀 나가요. 그게 바로 이 김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저기 주변의 동료 기자들한테 윤석열한테 좋은 기사가 나가도록 그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 좀 잘 좀 봐줘야지. 기사를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저기 이번에 김 기자를 메신저로 활용을 했다는 것은 일단 명태균의 레이더망에는 윤석열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말하자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만들어진 인맥을 참고했던 것이죠. 그런 만큼 일단 조선일보 입장과도 또 구별되게 이 기자가 자체가 갖고 있는 독자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런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보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아무 입장도 못 내는 것만 봐도 이거는 내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조선일보에서 내부에 있었던 일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자한테 떠다밀고 있어요. 네. 보고 안 했다 쟤는. 이게 조선일보 입장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편한 거죠. 사실은 기자한테 떠넘겨 놓으면 뭐 굳이 그렇죠. 복잡한 해명에서 다시 질문받고 답변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이 내용이 이제 드러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조선일보 폐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자, 김건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이거 알고 있었네? 근데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김건희가 어떨 때는 주도 면밀하지가 않고 굉장히 어떤 그 저 히스테리 같은 증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네. 이 녹취록에 나온 이 순간이고 이번에 한동훈 회고록에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히스테리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몰아치다가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또 사과 문자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권력에 대해 가지고 이게 누군가 도전하는 듯한 어떤 행태를 보이면은 못 참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한동훈에 대해서도 나오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 한동훈을 띄우는데 조선일보만큼 저기 큰 역할을 한 언론이 없어요. 이것도 또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이 모든 게 나를 갖고 노는구나. 니들이 이제 나를 갖고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히스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가 의도적으로 녹음이 되는 것을 방치했거나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고 이것을 누군가가 주진우 기자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도적인 녹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그건 확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 녹음 내용을 누가 이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보다 지금 이 사건의 최대 의혹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